자발적 재규기가 정답이다. 안녕하세요. 리드인 책쌤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번 주 되어서야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 시험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험 기간이 되게 학교별로 다르고 산발적으로 좀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뭐 중간 기말 같이 합쳐서 보는 데도 있고 또 중간 기말 나눠서 보는 데도 있고 중학생 다르고 뭐 고등학생 다르고 그래서 조금 정신이 없었고요. 이제 아이들 보강하고 이러느라 머리도 잘 다듬지 못하고 이런 점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서 자, 오늘 영상 재밌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시험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시험 끝나면 성적표나 이런 거 나오기 전에 대부분 이제 좀 채점을 해가지고 알고 있죠.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올지. 저한테 이제 오늘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시험지 가져와서 이제 답도 많이 맞춰주고 했는데 이제 뭐 성적이 좀 생각보다 잘 나와가지고 되게 기분 좋다, 그동안 공부 열심히 했다 이런 친구들은 이제 많지는 않아요. 그 어머님들도 네, 그래도 열심히 했네, 공부 잘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뿌듯하고 좋을 텐데 공부는 열심히 하고 학원도 보냈는데 왜 성적이 이거밖에 안 나왔어? 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의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사실은 저희 조카를 붙잡고 굉장히 좀 욕심을 내면서 공부를 시킨 적이 있어요. 좀 아끼는 조카고 해서 이제 제가 하는 일도 이런 쪽을 좀 하고 있었고 하니까 국어과 사회과 이거는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그때 학원에서 하고 있었던 건데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거를 총동원해서 수학, 과학 이런 것도 좀 얘한테 적합한 얘 수준과 성향에 적합한 선생님이나 학원을 찾아서 보내주고 그런 거에 숙제까지도 제가 조금 다 체크해가지고 봐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성적이 제 예상 맞고 잘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뭐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생각하고 또 제가 되게 치열업해지면서 너 이 정도 나올 수 있을 거야 라고 그 조카한테 얘기했던 것보다 턱없이 이제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조금 충격을 받고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흔히 있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공부시킬 때 사실은 부모가 예상하는 거랑 또 아이가 실제로 해내는 거랑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항상 어떤 우리가 원인을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고 막 심지어 애한테 화내고 막 그러 자존감 떨어뜨리는 말하고 이러지 말고 어떤 그 원인에 대해서 뭐 아이도 짚어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어른이 같이 하는 어른이 좀 면밀하게 짚어봐야 되는 어떤 거고 여러 하나의 기회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그냥 대충 해서 성적이 잘 나왔으면 어떤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걸 잘못 이루어지고 있고 아이한테 뭔가 맞지 않게 되고 있는 거를 눈치 못 채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한동안.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좀 그 원인과 또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아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그때 되게 고심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봤더니 좀 그런 어떤 결과의 답이 문해력에 있다는 게 그때 좀 확실하게 이렇게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 되게 똑똑한 친구였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많이 하고 막 이래서 영어도 되게 잘하고 좋아하고 영어 같은 건 저보다 훨씬 잘하고 막 자기 얘기도 똑똑하고 막 따디시시 따박따박 얘기하고 약간 이런 과의 여자친구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우리는 다 걔를 똑똑하다고 주변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 자신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근데 이제 막상 보니까 얘 문해력은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따로 이제 불러서 걔만 저희 조카만 혼자 뭔가 이제 문해력 알아볼 수 있는 거를 그때 비로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몇 가지 해보니까 얘 문해력 수준에 딱 나오더라고요. 그게 초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사이 수준에 딱 멈춰져 있더라고요. 중학생인데. 그게 이제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아이가 성적을 올리기 되게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아이가 성적이 되게 이렇게 편차가 많다거나 어떤 경우 되게 잘 보는데 어떤 경우 되게 못 보고 이렇다거나 아니면 좀 열심히 하는데도 안 하면 당연히 성적이 오르지 않겠지만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반드시 문해력을 그때는 보셔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학원에서 요즘에는 학원이나 과외나 뭐 이렇게 인강 하다못해 들어도 많은 것을 준비를 해주잖아요. 그런 정도는 아이들이 대부분 다 소화를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다 시험도 잘 보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뭐 시험 출제하는 선생님이 조금 바뀐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이유로 시험 출제 유형이 바뀐다든가 하면 얘는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좀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은 문해력을, 뭐 중학교 1학년인데 높을 것도 없이 그냥 딱 중학교 1학년 적정선의 문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문제 스타일이 조금 바뀌는 거에 대처를 빨리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차피 문해력이라는 것은 문장을 읽고 머리로 이해하는 능력이잖아요. 문장의 뜻을 머리로 이해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보기나 문제나 지문이나 이런 것들이 살짝 바뀌고 살짝 선생님의 의도대로 어렵게 낸다, 이렇게 꼬아놨다고 해도 사실 정신만 차리고 면밀하게 읽으면, 그 해당 학년의 문해력만 갖고 있는 친구라면 그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되게 학원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시켰고, 학원 선생님이 주는 거, 그런 막 대비 문제, 시험 대비 문제, 기출 문제 열심히 풀어가지고 다 꿰고 있었는데, 뭔가 이게 흔들린다 한다면 내가 되게 긴장을 해서 그 보기 같은 거를 잘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잘못 보는 것도 사실은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문해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아이들은 긴장을 해서 그거를 잘못 볼 확률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읽어내기 때문에, 그리고 헷갈리질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당 학년의 어휘나 문장을 충분히 소화하고 있으면 보기를 보면서 뭐 문제를 읽으면서 헷갈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약간 긴장하면 그런 것들이 헷갈리게 되죠. 문해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그리고 게다가 문제의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풀었던 거랑 조금 다르면 다 이제 우수수수 틀리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저희 조카도 이제 그런 케이스였고,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중학교는 뭐 이번 시험 한번 망치고, 다음 이번 시험이 문제 스타일이 얘랑 맞지 않아서 이번 시험 한번 망치고 다음번에 약간 조금 다르게 얘한테 해가지고 중학교 내신은 대비를 시키면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그런 점수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중학교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고등학교를 가고 또 수능을 치러야 되고 했을 때, 얘가 지금 이 적정 문해력을 지금 진짜 중학교 때 갖추지 못한다면 정말 이 수능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 자체를 갖추지 못한 채 고등학교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럼 고등학교는 내신 자체가 어려워지고 범위도 많고 폭넓어지고 문제 유형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런 상태로 가서는 우리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중학교니까 조금 늦었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도 문해력을 잡아야겠다 해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수준의 책을 읽히고, 그리고 그 문해력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부가적인 활동들을 하고, 그리고 그것과 연관시켜서 국어과나 사회과를 하면서 좀 많이 이렇게 다잡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2학기 때는 그래도 좀 그것보다 성적이 오르고, 중학교 3학년 가서는 쭉 그런 활동들을 이제 이어갔던 거죠. 좀 상위권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비로소 90점 이상 이런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그 친구가 이제 고등학생 됐고요. 이제 좋은 어떤 마지막까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서두를 길게 얘기 드렸는데, 오늘은 초등학교 저학년, 즉 1, 2학년 교과서를 잠깐 보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이거를 이제 1, 2학년 교과서를 굳이 보면서 얘기를 드리는 거는 1, 2학년 이제 문해력이 중요하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문해력의 기초 단계입니다. 1, 2학년 수준,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의 문해력은 문해력의 기초 단계예요. 영어로 따지면 1레벨, 2레벨.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왜 영어 학원에서도 요즘에 파닉스를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파닉스를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기초부터 탄탄하게 파닉스를 쌓아놓고 시작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국어에서, 그러니까 이 문해력이라는 분야에서, 한글 문해력이라는 분야에서 그 초등학교 1, 2학년 단계의 문해력은 그런 파닉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굳이 비교를 하신다면. 완전 그런 1, 2학년 단계의 문해력이 조금 탄탄하게 이루어져야 그 위에 잘 쌓아서 굉장히 좋은 문해력 실력을 갖는 거, 아이가. 그런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1, 2학년 수준의 기초가, 문해력 기초가 사실은 튼튼하지 않으면 그 위에 무언가를 이렇게 쌓는다고 해도 사실 언젠가는 이렇게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봤고요. 좀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나중에는 조금 상세하게 얘기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1학년 이제 교과서인데요. 1학년 1학기 때는 거의 한글 떼기가 나와요. 국어과에.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비로소 여러 가지 지문과 비슷한 그런 글들이 주어지면서 아이들이 읽고 이해하고 이런 능력들을 요구를 받죠. 그래서 1학년 2학기 국어에서는 일단 간단한 설명문들 많이 나와요. 뭐 비석치기, 추석, 뭐 우리가 먹는 나물 이런 것들에 대한 간단하고 짧은 설명문들이 나오고요. 이제 그거를 읽고 이해하는 활동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충격적인 게 진짜 아까 얘기 드렸듯이 중학교 1, 2학년, 뭐 심지어 3학년 이렇게 돼도 그 정도 설명문을 읽는 거에 아직 그쳐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거보다 조금 글이 길어지고 조금 글이 복잡해지면 핵심어 찾기나 뭐 핵심 문장 찾기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1, 2학년 요 단계에 어떤 문해력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문해력을 높이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여러 가지 글들이 나와요. 동화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보여드리려고 생각했던 거는 짠 이런 동화가 나옵니다. 숲속 재봉사. 그래서 이거의 원작이 있어요. 이런 책이고요. 예쁘죠? 이거의 2탄도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만약에 이제 우리 아이가 1, 2학년 내지는 예비 초인데 예비 초등학생이어도 저는 이렇게 이런 교과서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7세 정도 되면 이거 그냥 사놔서 아이들 책 잘 보는데 공부하는 데 말고요. 책 잘 좋아하는 책들이 있는데 그냥 사이사이 껴놓으면 아이가 중간에 뽑아서 볼 수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책 보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행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행이 꼭 나쁜 거는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아이가 초등학교 교과서를 자기 좋아하는 책처럼 접하면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은 이 책에 나오는 원작을 같이 이제 사서 본다던가 빌려서 보는 활동들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작을 보는 거는 되게 중요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나 뭐 중학년, 고학년, 중학생 이상일 때도 사실은 이렇게 어떤 글에는 이런 원작이 있다는 거,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이 원작을 읽어내고 이해하고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걸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으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것을 아이들이 몸에 배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원작을 보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작을 같이 뭐 이렇게 조금 다른 책들이랑 빌려 가는 체험을 한다던가 도서관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보면 뭐 숲속 재봉사가 뭐 재미있는 얘기예요. 그림도 예쁘고. 이제 이런 새, 동물 이런 친구들한테 옷을 한 번씩 뭐 만들어주고 그런 이야기거든요. 예쁜 옷들을 만들어주고 근데 그러다가 과로를 해가지고 아파서 손목도 아프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휴식을 취했다. 뭐 이런 훈훈하고 예쁜 그림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요구되는 문해력 수준은 그냥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약간 짧은 이야기에서 이제 인물이 무언가를 하고 그 인물에 대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런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인물의 되게 숨겨진 마음이나 속마음이나 생각이나 느낌이나 막 감정, 심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1학년 때까지는 나오지 않고요. 어떤 나오더라도 이제 인물이 겉으로 드러난 겉모습이나 몸짓이나 뭐 표정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얘기해 봅시다. 그럴 때 어땠을까요? 어땠나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거를 잘 사실적으로 읽어내는 거. 그게 이제 1학년 문해력의 단계고요. 그게 2학년으로 이제 우리가 학년이 높아지면 조금 더 심층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구되는 글밥도 조금 더 많아지고 그때 보여드렸던 실베스타와 요술조약돌 정도의 글밥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설명문이나 이런 것도 이제 2학년에 나오는데 조금 길어집니다. 그런 정도를 소화할 수 있으면 되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2학년이 되면은 조금 이런 문학이나 동화를 접할 때에도 조금 아까 그거보다는 속뜻, 추론
그러니까 속마음 이런 것들을 유추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 같은 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이거예요. 7년 동안의 잠이라는 책인데요. 이 2학년 1학기 국어 활동에 나오는 지문의 원작입니다. 교과서에는 이게 전문이 실려져 있지는 않고요. 이제 아까 얘기 드렸듯이 꼭 이렇게 이런 지문이 실렸으면 그거의 원작을 빌려다가 아니면은 저기 어디서 사시거나 뭐 알라딘에서 사시거나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비치해 놓고 교과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원작은 이거래 하고 보면은 분명히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도 느끼는 바가 다르고 또 더 깊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뭐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개미들이 나오고요. 매미 허물이 나와요. 이게 이제 매미 허물이거든요. 그 개미들이 되게 굶주린 시기였는데 이 매미 허물을 그러니까 허물 속에 이제 매미가 있는 거죠.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먹이로. 얼마나 좋아요. 이거 이렇게 크고 가져가서 먹어야 되겠는데 날르자 했는데 누군가가 여기 할아버지 개미, 늙은 개미가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생명이야. 매미 허물이야. 매미야. 얘는 7년 동안 지금 땅에서 이렇게 잠을 잔 거란다. 여름에 한철 노래를 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잠을 잔 거야. 이거를 우리가 먹이로 가져가서 먹으면 되겠니? 뭐 이런 거죠. 제가 얘기한 대로 나오지는 않고 좀 더 문학적으로 잘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미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이 매미 허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하고 자기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스포일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얘기 드리지는 않고 이렇게 그림이랑 글밥만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런 정도의 글밥 수준 그리고 제 얘기를 통해서도 대충은 아시겠지만 조금 더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어떤 인물들 간의 속뜻이나 표정으로 알아볼 수 없는 추론적인 이야기들 이 지문과 그 한 글과 한 문장과 한 문장 사이에 그 숨겨져 있는 어떤 의미들 이런 것들이 있는 지문이자 책이죠. 이제 2학년이 되면 서서히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요구받아요. 그리고 그런 정도를 내가 스스로 좀 생각해낼 수 있어야 2학년 정도의 표준 문해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이제 아이들이 요 단계에서 못 넘어간 아이들이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년, 고학년, 그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요 단계에서 못 넘어가고 상징적인 의미나 글의 속뜻이나 뭐 인물의 마음이나 감춰져 있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책 읽을 때만 단지 소설책 읽을 때만 힘들고 국어과를 할 때만 힘든 게 아니라 그런 친구들은 보기가 조금 추상적으로 나오면 시험 문제에서 헤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겉으로 나온 뜻과 보기에서 어떤 숨겨놓은 선생님이 그런 뜻을 구분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잘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속뜻을. 그러면서 조금 시험 문제 어려우면 우수수 틀리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채워나갈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이제 그 저학년인 경우에는 아직 1, 2학년인 경우에는 요 정도 수준을 이제 2학년 때 2학년 지나가기 전에 갖추면 가장 좋겠죠. 근데 그렇다고 막 이런 추상적인 책을 애들한테 너무 이렇게 주면 이런 류의 7년 동안의 잡류의 책을 막 너무 주면 아이들이 재미없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막 그렇게 내가 추상적인 거를 생각하는 게 재미있는 시기도 아니고 내 인지 능력이 요 발달된 게도 아닌데 막 사실적인 글들 읽고 막 재밌어하는 단계인데 막 이렇게 하면 머리 아프니까 조금 싫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1학년 때 봤던 이런 숲속 대봉사류의 책들 좀 짧고 이거는 진짜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재밌고 예쁘게 이렇게 나오면서 옷 만들어주고 옷 만들어서 예쁘게 입고 파티하고 이런 내용인 거거든요. 아주 단순하죠.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이런 책들 중에서도 조금씩 글밥이 늘어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1학년에서 1학년 넘어가는 세계에 글밥을 누리면서 아이들이 많이 보면 좋고요. 이런 사실적인 글인데 글밥이 조금 늘어난 거는 뭐 이런 류의 책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조금 아까보다는 글밥이 많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서서히 글밥을 늘려가면서 이런 그냥 단순한 이야기의 책을 많이 조금 보게 하시면 좋고요. 이제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두 권씩 섞어서 보면서 이제 강요하지는 말고 조금 이야기를 나눠 보는 거죠. 이랬을 때 개미들이 왜 이렇게 얘를 끌고 갔을까? 중간에 책 읽는 중간보다는 다 끝나고 좀 애가 기분 좋으면 물어보시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개미들이 끌고 가려고 했을 때 이 매미 허물 속에 이 매미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만약에 너라면 지금 표정이 있다면 이거 어떤 표정 지을 것 같아? 뭐 그런 거 물어봐 줄 수 있어요. 그럼 애가 막 어떤 표정 지으면 같이 이렇게 하면서 하실 수 있고, 실제로 그게 그 2학년 1학기 국어활동 교과서에 나와 있는 활동하고 비슷하거든요. 제가 얘기 드린 지금 이런 질문들이.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가 조금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인데 아직 좀 문해력 수준이 이쪽인 것 같다. 뭐 한다면 뭐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이런 정도의 책들을 많이 찾아서 많이 읽으면 좋아요. 너 지금 안 되니까 진짜 이런 거 빨리 읽어가지고 따라잡아야 돼 라고 진짜 노골노골 말씀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딱 시간을 정해가지고 뭐 여름방학 같은 때는 아침에 이제 뭐 학원 가기 전에 밥 먹고 나서 8시 반에서 9시 반 1시간이라도 이런 책들을 좀 보고 요약을 조금 하게 하시면 돼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책만 읽고 넘어가면은 뭔가 없기 때문에 빨리 좀 그래도 따라잡고 하려면 그 원고지 노트 같은 거에 그냥 이거 줄거리 요약해봐 그렇게 해서 조금 의무적으로 시킬 필요도 있고요. 근데 애가 이제 내가 중학생인데 이런 그림책 같은 거 읽기 정말 창피해 싫어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반항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래요. 중학생인데 이거 그림책 하고 나서 읽으라고 하면 우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다르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글밥은 조금 이런 수준이고 작은데 약간 더 조금 성인들이 읽는 것 같은 버전의 그림책이나 책들이 있어요. 예를 드릴게요.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류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책들로 그 중학생 아이들한테는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아이들 교과서에 나오는 소설 있잖아요. 그런 교과서에 나오는 소설을 같이 섞어서 줍니다. 그러면 그 교과서에서 배웠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친숙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같이 교과서 문학을 보는 눈도 늘려지면서 아이는 또 그 활동을 그렇게 자기한테 유치한 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읽어나가는 방법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과서 문학을 하실 때는요, 조금 검색이나 이런 거 하시면은 구하실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좀 시중에 나가셔서 그 다른 아이 학교 출판사 국어 교과서 말고 다른 출판사 국어 교과서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좀 사서 거기에 있는 거를 아이들하고 그냥 보셔도 돼요. 그러면 그거는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뭐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쉬운 그런 소설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런 정도는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문학력이 없어도 어느 정도 막 그거를 읽고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친구는 없기 때문에 1학년에 다른 교과서에 나오는 거래 하고 이런 식으로 읽어도 되고요. 뭐 중학교 1학년 교과서 문학하고 이렇게 단행본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에서 조금 아이가 흥미 있어 하는 거를 같이 보셔도 되고, 네,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것만 교과서 문학만 그 보면은 별로 아이의 문해력 실력에는 당장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당장 도움이 되는 거는 그 아이의 문해력 수준에 맞는 거를 자꾸 많이 주고 그거를 요약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낌없이 주는 나무나 뭐 줄어드는 아이나 꽃들에게 희망을이나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이가 약간 재밌어 할 만한 이런 그림책도 넣어주셔도 돼요. 중학생이어도. 그렇게 해서 읽고 어떤 원고지 노트에 4줄이건 5줄이건 그거를 기승전결에 맞게 요약해보게 하는 거. 조금 더 하나 한다면 어휘 찾아보기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하면은 너무 이게 공부하는 것처럼 되니까 그냥 요약 뭐 2권에 1권이라도 요약하게 하게 하는 거 뭐 이런 식의 활동을 방학 동안에 하시면 그 중학생 조금 문해력 힘든 친구들 많이
방학 동안에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 길게 얘기 드렸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책쌤이었습니다.